최근 북한의 대남 반정부 선동과 우리 국민 억류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남 비방 중상과 반정부 선동을 계속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은 거족적 투쟁 등을 운운하면서 우리 내부의 반정부 활동을 부추기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정당 단체 간 연대를 노골적으로 선동하면 물론 우리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까지도 민주 세력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북한 스스로가 우리 내부의 특정 세력을 조정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정당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정치 개입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우리 국민 체포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측이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신원 확인에 대해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경위도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첩자라고 발표하여 억류하는 것은 인도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 같은 북한의 처사가 계속되면 사실상 납치 및 강제 억류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이영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한반도 국제포럼 2013이 2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한반도 국제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일부가 2010년 창설한 방관 반민 형식의 다자 협의체입니다. 통일부가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도전과 기회라는 대주제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에서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첨예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이 시대가 박근혜 정부에게 부여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북 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에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나오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건설하여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고 나아가서 정치 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주변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 통합을 촉진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열린 통일을 추진함으로써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핵심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류 장관은 지난 19일 극동문제연구소와 수출입은행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동북아 평화 증진과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앞서 18일에는 민주평통이 주최한 서울 여성위원 통일공감대회 강연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통일 비용이 큰가, 통일 편익이 큰가 하는 이런 셈법을 가지고 통일을 대해서는 어렵다,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민족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부과되어 있는 역사적 명령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장애를 부끄러운 것으로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이 60년 동안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는 것을 외국 사람들은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을 외국인들에게 떳떳하게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비무장지대를 이제는 평화의 지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가서 구경을 해라. 우리가 먼저 열리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죠. 우리 주위에 있는 국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국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이다. 열림과 울림과 어울림의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통일부가 과거의 낡은 담론들은 다 털어내버리고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모든 담론들을 확 바꿔라. 우리 젊은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통일 담론을 개발해라. 유엔은 19일 제68차 유엔 총회를 열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고 북한 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총회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채택해온 것으로 이번 결의안은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20일 통일교육원에서 대학 내 통일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제32회 대학생 통일 논문 현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금년 공모전에는 전국 31개 대학에서 응모한 6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부내외 전문가의 2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입상작은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건우 학생의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내법적 지원 방안 연구를 포함한 13편의 논문이 입상했습니다. 입상자 전원에게는 통일부 장관상과 통일교육원장상, 그리고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입상 논문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올해부터 9월 28일을 북한 인권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한인들의 힘이 컸는데요. 우리는 북한 인권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의 현황을 끝으로 유니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